1989년에 미국 광고대행사 협회에서는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그래서 IMC라고 약자를 썼는데요. IMC란 광고, DM, 판매 촉진, PR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전략적인 역할을 비교 검토하고 명료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합하는 총괄적 계획의 수립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들을 다 총괄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고, 또 이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정보 원천을 통해서 상표와 접촉을 합니다. 자, 상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표들이 있죠. 의류 브랜드도 있고, 스포츠 브랜드도 있고, 음식 브랜드도 있고요. 또는 건물 브랜드도 있죠. 아파트라든지 어떤 특정 건물에 대한 브랜드도 있고요. 자동차,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브랜드, 상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상표들을 접촉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접촉을 하는가?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접촉을 할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에서 볼 수도 있고, 라디오에서 들을 수도 있고, 길거리를 가다가 어디 붙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예전에 저 개인적인 경험인데,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아직 20대 초반이었을 때 교외로 나가다 보면, 차나 버스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다 보면 정말 드라이브하기 좋은 길가에 입간판들이 서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브랜드들이 있었느냐, 자동차 브랜드들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제규어 또는 푸조, 이런 마크들이 새겨져 있는 간판들을 봤었는데, 그 간판도 이쁘고 너무 세련돼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저런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싶다, 또는 한번 몰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상표와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도 나왔네요. 점포 내 상품 진열이나 입간판을 통해서도 상표와 접촉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인터넷 기업은 단순하게 인터넷 광고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판매 촉진, PR, 그리고 전통적 매체인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도 광고를 하고 또 소비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C,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표적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접촉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IMC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합한다, 이건데요. 자, 아까는 고려한다 이거고요. 이번에는 통합한다. 자,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은 메시지의 명료성, 일관성,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광고, 다이렉트 메일, 판매 촉진, 이벤트, PR 이런 것들을 이러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과거에는 주로 광고에만 의존을 했는데 IMC 개념이 도입되면서 기업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자, 예를 들면 PR이 있습니다. PR이 뭡니까? Press Release 같은 거죠. Public Release, Public Relationship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사를 냅니다. 이건 광고랑 다른 거죠. PR은 광고랑 다른 거예요. 자, 또는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성 행사, 촉진용 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죠. 이거는 광고랑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컨택트, 커뮤니케이션 활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하여서 가장 설득적인 메시지를 창출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전략적인 역할을 할당한다.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할당한다. IMC를 도입하는 인터넷 마케터는 표적 청중, 표적 시장의 고객들이죠. 표적 고객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예를 들어 나는 전통적 매체에서 광고를 50% 할애하겠다. 인터넷에서의 광고는 20% 할애하겠다. 인터넷 이벤트는 10%를 할애하겠다. PR은 10% 할애하겠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들을 통한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을 10% 정도 할애하겠다. 이렇게 자원들을 할당하는 것, 이것이 IMC의 특징 중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케터는 각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각 단계의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결합하여서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IMC의 특징 중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요. 인터넷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델,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슨, 핏, 왓슨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5단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5단계가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인터넷에서 우리 기업으로, 우리 상표로, 우리 브랜드로, 우리 제품으로 우리의 마케팅 영역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서 분석하였는데요. 그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퍼. 서퍼가 뭡니까? 웹에서 서핑한다 그래서 서퍼죠. 원래는 바닷가, 파도가 치는 와이키키 해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속초에서 서퍼들이 서핑을 하죠. 그런 것처럼 웹 서퍼들이 인터넷상에서 서핑을 하고 있는데, 웹 서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고객으로 들어오게 하느냐에 있어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5단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서퍼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알리는 단계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이트의 매력성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매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 매력 있는 소비자들이, 서퍼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오느냐. 자, 2단계에서는 기업의 존재를 서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알렸느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사이트에 대한
인지 효율성, 영어로 awareness, effectiveness. 자, aware, 인지하는 것, awareness, 인지하는 것이 effective, 효율적인 거죠. 효과적인 거죠. effectiveness, 효과성, 효율성, 측정될 수 있다. 인지 효율성이 측정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 사이트가 얼마나 인지성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방문자 수, 와서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얼마나 체류했는지, 얼마나 자주 오는지, 또는 한 사람이 한 번씩만 들어오는지, 한 사람이 여러 번 들어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몰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서퍼들이 히트, 클릭해서 들어오는 걸 얘기합니다. 히트하도록 유도하는 단계. 자, 이게 두 번째인데요. 보통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검색, 두 번째는 소극적인 검색. 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극적인 검색을 하는 사람들, 액티브 시커는 의도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검색자, 패시브 시커는 검색의 의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반드시 특정 사이트를 검색할 의도를 가지지 않는 서퍼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이트에 히트 클릭해서 들어오게 하느냐, 이것이 바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두 번째 단계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단순한 히트, 클릭해서 단순하게 들어오는, 우리 사이트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방문으로 전환하는 단계. 자, 히트에서 방문, 비지트로 전환시키는 단계. 자,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 검색자들이 방문자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냥 툭 히트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히트를 딱 했더니 여기에는 내가 머물고 싶은, 좀 시간을 들여서 쳐다보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담겨 있구나, 그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상호작용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interactivity, active, 작용하는 거죠. interactivity가 들어오게 돼요. 자, 이것은 소비자가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는 히트, 그냥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저 찾아올 뿐인데, 지금 이 비지트라는 단계는 본인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러한 방문자, visitor, 이러한 사람들이 구매자가 되도록 하는 단계. 자, 서퍼들이 일단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구축을 할 수 있을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대화 채널,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다, 대화 채널. 두 번째가 주문, 즉 구매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유도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것인가, 이것이 네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구매자를 재구매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단계. 자, 한 번 들어와서 뭔가 구매를 했는데 한번 그 구매 경험을, 쇼핑 경험을 겪어보니까 이 사이트에서는 내가 한 번 더 가고 싶다, 필요한 게 또 생각났다, 또는 뭔가 거기는 끌리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또 한 번 가보고 싶다, 궁금하다, 새로운 게 나왔을까, 또는 내가 못 본 다른 상품들이 있는 것 같다, 또는 또 다른 뭔가 달라진, 또는 기억나지 않는, 또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구매자를 재구매자로 유도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아까 버슨, 핏, 왓슨 이러한 학자들이 주장한 인터넷에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5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번째,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계획. 이것은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실무적으로 조금은 복잡하게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비즈니스 기업은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본적인 전략을 2반 안을 만드는 거죠. 마케팅 목표를 세우고 캠페인 컨셉을 만들고 타겟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2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의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게 되면 교재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비용 계획, 자원 계획, 인력 계획.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유형 어떤 패턴으로 하자,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자, 커뮤니케이션 일정 언제부터 하자. 이거는 여름을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부터 하자, 5월부터 하자, 4월부터 하자, 또는 파격적으로 한겨울에 여름이 생각나게 하자, 이런 일정 계획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무적인 계획으로 수반되는 것은 비용,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인력의 할당,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원들을 어떻게 조달하고 동원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원 계획까지 하게 되면 대략적인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아이디어를 결정하고요.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구현하고요. 크리에이티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특정 메시지에 맞게 새롭게 제작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크리에이티브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이때는 오프라인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합니다. 자, 이때는 온라인 광고도 들어가고요. 1대1 마케팅을 통해서 회원 DB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1대1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고객 관계 마케팅을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제 1절을 하고요. 이 시간에 봅시다.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제 2절 인터넷 광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광고의 정의와 장점. 인터넷 광고의 정의. 인터넷 광고란 좁은 의미로는 특정 사이트에 자신의 광고용 배너를 게재하여서 자신의 사이트로 하이퍼링크 시키거나 검색 엔진이나 다른 사이트에 자신의 사이트를 하이퍼링크 시키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인터넷 광고이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사이트나 방문하는 데를 들어가서 예를 들면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 또는 여러 가지 광고의 접근 방법, 창구를 찾아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 사이트로 하이퍼링크, 바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거나 검색 엔진, 구글 같은데 또는 어떤 검색 엔진 같은데 자신의 사이트를 하이퍼링크 시키고, 이거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하이퍼링크 시키고 그래서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인터넷 광고이다. 자, 넓은 의미로는 기업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고객과의 일련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포괄하고, 특별히 홍보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각종 기업 정보를 소개하거나 고객 관리를 하거나 제품 소개를 하고 각종 이벤트 프로모션, 상거래 등의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개하는 것을 인터넷 광고라고 한다. 이것은 넓은 의미의 광의의 인터넷 광고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광고의 정의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전통적 광고 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다이렉트 마케팅, 소비자들한테 직접 뭔가 우편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그 다이렉트 마케팅의 영역에서 전통적 광고와 다이렉트 마케팅의 중간에 교집합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인터넷 광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전통적 광고는 일방적으로 메시지만 전달하고 다이렉트 마케팅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하고 직접 보내는 메시지가 있고, 그런데 이 둘의 교집합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측면도 있고 일방적으로 매스미디어의 광고처럼 광고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교집합을 인터넷 광고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인터넷 광고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터넷 광고의 장점은 첫 번째는 표적 시장 적합성.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표적 타겟 마켓, 표적 시장에 어떻다고요? 적합하다. 왜요? 인터넷 사이트라는 것 자체가 아주 폭넓은 대중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특정 목적의 사이트는 특정 계층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는 그러한 타겟 마켓을 위해서 설계되고 제작된 사이트에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유도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 시장에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래킹, 추적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는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기술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언제 들어와서 얼마나 자주 또는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또는 우리 내부에서 관심 있게 봤던 컨텐츠는 어떤 것인지를 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과거에 전통적 마케팅에서 했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광고에서 또는 신문 광고에서 우리가 광고를 했더니 문의 전화가 10통이 오더라, 100통이 오더라, 5통밖에 안 왔다, 이런 걸로 측정하거나 가늠해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말 심도 있는 분석이 되는 추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유연성, 인터넷 광고의 장점으로 또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성은 뭐냐면 온라인은 24시간 365일 계속 온라인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거는 뭐랑 차별화가 될까요? 뭐랑 다를까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시설과 비용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매장을, 인테리어를 한 달에 한 번씩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데, 온라인에서는 어떻습니까? 웹 디자인을 수시로 바꿀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유연하게 바꾸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업데이트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확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거랑 풍부하게 연결하기도 하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자, 네 번째로는 상호작용성이 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터랙티브 하다, 인터랙티비티. 쌍방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인터넷 광고의 장점은 표적 시장 적합성, 추적 가능성, 유연성, 상호작용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인터넷 광고의 규모에 대해서 보면은요. 인터넷 광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얼마나 늘어날까요? 2007년에는 전체 광고의 13.3%에 머물렀지만 2013년에는 텔레비전 광고 바로 다음으로 뒤쫓아왔고요. 2015년에는 텔레비전 광고와 온라인 광고가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온라인 광고 시장 점유율은 2조 9,228억 원. 이게 약 전체 시장이 28% 정도 되는 사이즈였고요. 이것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유형별 광고 시장의 규모는 SA 광고, Search Advertising, 검색이에요. SA 광고. 그 다음에 DA 광고, Display Advertising, 이거는 보여주는 광고. 자, SA, Searching Advertising, 이거는 검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쇼윈도처럼 검색은 들어가서 뭔가를 찾을 때 내게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 쇼윈도 좀 봐주세요 라고 디스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성장률이 DA 광고 규모가 SA 광고 규모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거는 약간 좀 디테일한 분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이 점차 올라가는데 인터넷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모바일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요. SA가 올라가고 있는데 SA는 처음부터 좀 높은 편이었고 DA는 SA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서부터 많이 올라가서 한 70% 정도까지 검색 시장에 육박하는 것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걸 의미하냐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고유의 기능이 검색에서 시작을 했다가 점차 보여주는, 인터넷에서만으로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인터넷 광고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광고의 형태는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유형은 배너를 이용한 광고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상 상점을 이용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검색 엔진을 이용한 광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광고, 그리고 디지털 동영상 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니까 좀 많아 보이는데 하나씩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배너를 이용한 광고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배너가 뜹니다. 보통 요즘에 많이 뜨는 배너 광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게임이 있고 최근에는 요즘 이 시대가 그래서 그렇지만 아주 높은 광고에 그 점유를 했던 것이 영화죠. 예, 개봉을 앞둔 영화 광고가 많이 있었고요. 배너 광고는 고정형 배너와 애니메이션 배너, 일방향 배너와 쌍방향 배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다소 학술적인 구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봤을 때는 포털 사이트에 있는 배너 광고, 그 중에서도 어떤 거는 고정이 돼 있고 어떤 건 반짝거리기도 하고 동영상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나 점점 추세는 액티브한 배너가 등장하는 것이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는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나의 사이트를 연결시키는 그런 광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상 상점은 뭐냐면
이거는 좀 복잡한 것인데요. 버추얼 스토어를 꾸며서 거기서 우리 제품을 그 버추얼 스토어에 전시시키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광고 형태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검색 엔진을 이용한 광고. 이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SA, Search Advertising. 예. 검색 엔진을 이용한 광고는 사실은 가장 인터넷이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광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Search Engine Marketing, SEM이라고 표현합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말도 있어요. Search Engine Optimization, 이것은 SEO라고 표현하는데요. SEM, SEO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메일 광고는 다이렉트 메일,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죠. 내가 어떤 특정인에게 메일을 전달해서 나의 제품을 홍보하고 직접 구매 의사를 물어볼 수가 있다. 이것은 전자메일의 특성상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메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게 스팸 메일, 정크 메일,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있는 현상들도 있다. 디지털 동영상 광고는요. 이거는 과거에는 그야말로 평면적인 것이었다가 또는 뭐라고 할까요? 정지, 스틸컷이죠. 이었다가 점차 동영상, 움직이는 지금처럼요. 동영상으로 이전되고 있는,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효과 측정 기준이라는 측면을 한번 볼게요. 인터넷 광고 효과 측정의 용어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Hits, Request, Click, Visitor, User, Visit, Ad Views, Exposure, Page Views, Ad Clicks, Click Rate, Click Through, Duration Time. 자,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Hits, 인터넷 방문자가 요청한 각 인터넷 페이지의 그래픽 총수. Hit. Request,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가 성공적으로 사이트 내용을 제공받는 것. 클릭, 사이트로 들어가는 행위. Visitor,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개인. User, 적어도 한 번 이상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 Visit, 한 사람의 사용자가 요청한 일련의 것 들어온 거죠. Ad Views, 방문자가 보거나 다운로드 받은 배너 광고의 총수. Exposure, 각 방문자가 배너 광고와 접촉한 횟수. Exposure, 노출이라는 뜻이죠. Page Views, 특정 인터넷 사이트가 방문자에게 제공된 총 횟수. Ad Clicks,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가적인 정보를 찾고자 배너 광고를 클릭한 총수. Click Rate, 배너 광고를 본 방문자 가운데 광고를 실제 클릭한 방문자의 비율. Click Through, 사용자가 배너 광고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광고를 클릭하여 광고주의 인터넷 사이트로 옮겨간 일련 행위의 전반. Click Through, 자, 클릭하고 Through,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뚫고 들어간다. Duration Time,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머문 평균 시간. Duration.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인터넷 효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 개념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이때서부터는 특정 분야를 깊게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초 지식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1절과 2절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3절 인터넷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